햇살처럼 반짝이는 오늘, 여러분의 통장도 기분도 빛나길 바라면서 문을 엽니다. 여기는 돈이 빛나는 낮에, 저는 송디입니다. 네,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는 김두원 부장과 함께 국내외 시장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7년 만에 하나증권으로 돌아온 김두원 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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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돈이 빛나는 낮에 첫 시간에 다뤄볼 주제로 미중 PMI 제조업 지수를 활용한 한국 코스피 업종 전략을 가져와 주셨어요. 오늘 이 얘기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가요? 네, 오늘 중요한 부분은 먼저 큰 서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투자도 타이밍이다. Doing Now.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제가 Doing Now라는 보고서로 타이틀이죠.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이제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송디가 또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Doing Now에서 두는 네. 김두원의 두에서 정확해요. 따온 건가요? 맞아요. 네, 원래는 Do It Do인데 제가 두라서 DOO. 그래서 네, 두 Do It Now. 네. 전략도 타이밍이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드릴 말씀은 일단 한국 주식, 국내 주식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 노르셔야겠죠. 따라서 국내 주식을 주목할 타이밍이 왔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한국 코스피 업종을 좀 선별해 보자라는 타이틀입니다. 근데 이 PMI 지수와 관련지어서 코스피 업종 전략을 세우신 거잖아요. 네. 이 PMI 지수가 뭐길래 네.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가져오신 건가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제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소프트 데이터, 하나는 하드 데이터입니다. 소프트는 말랑말랑하고 하드는 좀 딱딱하죠. 데이터로 좀 구분해 보면 하드 데이터는 실적과 비슷한 데이터예요. 네. 한번 명시가 되면 잘 바뀌진 않습니다. 소프트 데이터는 그거에 비해서 좀 말랑말랑한 데이터죠.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잘 바뀌어요. 대신 좀 더 하드 데이터보다 선행한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 데이터는 주로 축출하는 방식이 개개별 경제 주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달에 경기가 좋을 것 같냐? 아니면 안 좋을 것 같냐? 그런 걸 하나하나 물어봐서 다 취합해서 지표로 발표하는 게 소프트 데이터인데 거기에 가장 대표성을 보이는 것이 PMI 지수입니다. 더구나 PMI 지수는 제조업 분야가 있고 서비스업 분야가 있고 유럽은 건설 분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것은 PMI 중에서도 제조업 지수예요.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소프트 데이터 중에 가장 대표성이 있는 PMI 제조업 지수를 다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미중 PMI 지수에 최근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일단 둘 다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네, PMI 제조업 지수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가만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이리저리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이 소프트 데이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요즘에 그 누가 살만하다, 경기가 좋다, 그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PMI 제조업 지수는 전반적으로 하향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상이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불확실하지만 조금 더 먼 미래를 예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PMI 제조업 지수에 그 안에서의 선행 지표들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뭐 신규 수주도 있고 수출 주문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 최근에 신규 수주가 늘고 있다. 더구나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와 머스크의 화해,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 협상이 합의 협상이 물을 잇고 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민해 보면 앞으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나 머지않은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 같다. 더 나아가서 수축 국면에서 확장 국면, 즉 기준선을 넘을 것 같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PMI 제조업 지수는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50 숫자를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확장 국면, 경기가 좋다. 아래에 있으면 수축 국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이에요. 최근 미국과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는 수축 국면 50보다 밑돌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머지않은 시기에 50 이상으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PMI 지수가 반등을 하고 네.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 네.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업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한 6, 7년 전 더 멀게 시계를 넓혀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상승했다, 반등했다, 확장 국면이다라고 하면 거진 항등식과 가까이 90% 이상의 확률로 다음 날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었습니다. 그만큼 대표성을 갖고 있던 선행지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2018년 2월달 아시는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겠다. 미중 무역 분쟁 발발 이후에 이 미국의 제조업지수와 중국의 제조업지수가 한국의 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좀 흐릿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계수를 도출해 보니까 역시 0.7에 가까운 여전히 유의미하더라.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지수를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전월 대비 매월 나오는 지표거든요. 전월 대비 증가하는가. 전월 대비 증가하지 않으면 어떤 전력도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 전월 대비 제조업 지수가 증가하는지가 첫 번째 단추고 두 번째 단추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장 국면에 놓여 있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코스피 수익률 자체가 크게 상승했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은 부진하고 아직은 수축 국면에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머지않은 시기에 반등할 것 같다. 그게 하반기인가요? 네. 하반기 머지않은 시기에 반등할 것 같다. 우리가 그때 반등한다면 반등해서 반등했나 보다라고 지나칠 게 아니고 미리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반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전월 대비 증가세가 이어지거나 두 번째, 확장 국면에 놓여지는 순간 한국의 코스피 지수 아니면 그 안에 일부 업종들이 아웃퍼폼,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니까 또 이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떤 업종을 주목해야 되는지, 또 네. 어떤 업종을 좀 선택해서 네.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점일 것 같은데 네.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데이터에 근거해서 좀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PMI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 증가하는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그러면서도 확장 국면에 있는가. 그 시기를 봤더니 지난 20년 동안에 3번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3개월, 2013년도에 5개월, 2016년도에 3개월. 즉 3개 년도 약 총 11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에 코스피 업종의 수익률을 구분해 봤습니다. 봤더니 에너지, 금융, IT 업종이 이 세 기간 전부 절대 수익이 플러스가 났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머지않은 시기에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고 확장 국면에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에너지, 금융, IT 업종이 국내 기준으로 아웃퍼폼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사놔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부터 준비해서 째려보고 있다가 말씀드렸던 매크로 지표가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보인다, 들린다라고 한다면 이 업종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외에도 네. 좀 업종을 고를 때 좋은 기준이 있으면 팁 네. 좀 주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단추가 꿰어져 있을 때 교집합을 찾으면 에너지와 금융과 IT 업종이고요. 그런데 지금 매크로 환경이 약달러,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먼저 금리를 인하했죠. 미국도 조만간 9월이냐 10월이냐 얘기가 있지만 조만간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동일한 매크로 환경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 있었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09년, 2013년, 2016년, 즉 PMI가 전월 대비 증가하고 확장 국면에 있던 이 세 기간 중에서도 지금과 매크로 환경이 비슷했던 구간은 09년과 2013년도라는 것이죠. 이 두 기간에 코스피 업종 중에서 어떤 업종이 좋았냐라고 봤더니 그때는 소재와 유틸리티 업종이 코스피 인덱스라고 하는 바로미터 기준보다도 아웃퍼폼, 선방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 조건, 전월 대비 증가하고 확장 국면에 있다. 에너지, 금융, IT. 그런데 지금과 매크로 환경이 비슷했던 업종은 어디였지라고, 그때 시기는 어디였지라고 보면 09년과 2013년도 그때 업종은 소재와 유틸리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조업 지수가 좋다라고 나타난다면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 금융, IT 업종을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소재, 에너지, 금융, IT, 유틸리티 업종에 특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돈이 빛나는 낮에 김두원 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오셨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송디의 돈이 빛나는 낮에 애청자분들한테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꾸준함이 브랜드죠. 늘상 꾸준하는 것이 경쟁력이고요. 최근에 하반기에 우리 자산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시그널과 노이즈, 즉 신호와 소음입니다. 신호는 주목해야 되고 트럼프 관세 같은 변수, 즉 소음은 우리가 너무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는 한국 주식의 기회의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신호와 소음, 즉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분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6월 10일 여러분의 통장도 기분도 모두 반짝이길 바라면서 돈이 빛나는 낮에 마치겠습니다. 네, 부장님 바쁘실 텐데 돈이 빛나는 낮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송지였고요. 내일 다시 봐요. 같이 인사할까요? 저희 알겠습니다. 돈이 빛나는 낮에잖아요. 네. 반짝반짝 해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네, 내일 봐요.